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신설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혜운 의원 바로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9일입니다. 네. 유승민 의원이 자유한국당하고 신설 합당을 하겠다 밝혔고요. 네. 정계 발표했는데 그러면서 또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통합당의 명칭을 그 새로운 한국당이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근데 이름이 어때요? 저는 이제 그 대통합 신당이라고 이제 네. 지금 저기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나쁘다기보다는 그래도 당이라는 거는 지향하는 가치가 어떤 건지, 네. 또 현재 이념적 자표가 어디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지 이런 게 좀 이렇게 당명에 담겨져 있으면 국민들이 훨씬 예. 편리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합 신당 이건 도대체 진보인지 보수인지도 알 수 없고 중도인지도 알 수 없고 이념적 자표도 모르겠고 그럼 보수라면 어떤 보수를 해 갈 것인지 지향점이 담겨 있지를 않아서 예. 그래서 좀 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네. 아마 그런 이제 공감대 때문에 좀 지향점을 담자. 그래서 새로운이라는 지향점과 한국당은 이제 기존 보수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념적 자표 더하기 지향점 이걸 이제 같이 담을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새로운 한국당이면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새 한국당으로 불리지 않나요?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네. 이제 많은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을 다 불러주시듯이 그 뭐 6자밖에 안 되는 거 그래서 만약에 불러주셔도 되죠. 새한국당이면요, 새로운이라는 게 뭐 굳이 뭐 한자로 따지면 뭐 신자도 들어가면 뭐 옛날 신한국당이면 예전에 신한국당. 1900년대 아니 그렇게 치면 민주당은 뭐 수십 년째 똑같은 당명 쓰고 음. 있는데요. 도돌이표 하면서.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뭐 미국이나 영국 봐도 노동당, 보수당 이걸 뭐 예. 몇 세기째 쓰고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네. 신한국당, 그러니까 신한국당이면은 한나라당 전신이, 그러니까 전신이죠. 새누리당, 예. 신한국당, 신한국당이었잖아요. 예. 다시 만약에 사람이 연상이 되더라도 그닥 불리하진 않을 것이다. 아니 뭐 이렇게 분리 보는 유불리를 떠나서 저는 국민들이 그냥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고 아. 너희가 뭐 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금방 되는 그런 게 국민들 위한 당명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예. 그 유승민 의원, 그 뭐 보수재건위원장이라는 직함도 있는 유승민 의원이 그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지난 금요일 날 종로 출마를 선언했잖아요. 그 전후로 해서 유승민 의원은 계속 황교안 대표한테 만나자 그러는데 아직 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뭐 100일간의 신경전이다. 왜 안 만나고 있습니까? 그 제가 이제 황교안 대표님 마음을 제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 좀 답답한데 이제 유승민 대표가 황교안 대표에게 만나자고 제안을 한 이유는 예. 이제 그때는 아직 합당을 결정하기 전이었잖아요. 네. 이제 통합에 대해서 뭔가 결론을 내려야 되고 매듭을 지어야 되는 시점이 됐으니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니 네. 만나서 얘기를 하자 이제 이런 뜻이었는데 어쨌든 뭐 언론에 공개하긴 그렇지만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만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황교안 대표 쪽에서. 그럼 지금 현재는 유승민 의원은 만나자 왔는데 황교안 대표가 지금 언지를 안 해주고 있는 게 언지를 맞는 안 거예요? 해주는 게 아니라 만날 필요가 없다 정도의 그런 취지의 답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박한 대응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개인적인 그런 박한 대접을 받았다고 보수가 나가야 될 방향을 바꿀 그런 일은 아니니까 유승민 예. 대표는 이제 원래 본인이 고민해 왔던 합당 제안 그리고 이제 자신의 불출마 이번 총선 불출마 선언 이렇게 예. 두 개를 국민 앞에 밝혔죠. 3일간 기다리다가 밝힌 거죠.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는 한 발 더 나간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연장선에서 봐야 될까요? 유승민 의원은 대구동을 사선한 대구동을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서울 출마 이야기를 뭐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저는 어떻게 그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사실이-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대선 주자였던 사람이고 네. 그리고 앞으로 대선 주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어쨌든 네. 국민은 대선 주자로 그 유승민 대표를 바라보는데 네. 그런 사람이 최고의 희생을 한 거거든요. 불출마가 최고의 희생입니다. 네. 왜냐하면 한교안 대표님 본인 스스로도 불출마할 거냐 종로에 출마할 거냐 둘 중에 하나 택일하라 했더니 종로 출마를 택하셨잖아요. 네. 그만큼 불출마는 대권 주자에게 무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낙연 총리도 전 총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지금 대선 주자들이 홍준표 의원도 보면은 당선되는 곳에 출마하시려고 저렇게 애를 쓰시잖아요. 네. 이렇게 다 대권 주자들은 불출마는 완전히 대권 주자로서의 거의 뭐 무덤이다. 네. 이렇게 보는 상황에서 최고의 희생을 한 사람에게 그 희생을 반감시키는 제안을 한다는 것은 그건 좀 도리는 아니죠. 그럼 순수한 그 유승민 의원의 불출마한 순수한 가치 부분을 네. 왜곡하거나 훼손하거나 그럴 의도가 훼손- 있다고 봐야 되는 의도가 건가요? 있는- 만약에 그런 어떤 불출마 서울 출마를 뭐 만약에 제안한다면 했다면 제가 가정입니다. 보기에 이게 이제 한 관계자 이름으로 나오는 멘트들은 많은 경우에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고 보기 저는 아직은 보지 않고요. 예. 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그다음에 설사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뭐 의도적으로 했다 그렇게 제가 뭐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아마 이런 정치권의 문화나 관행이나 이런 의식 인식을 잘 모르셔서 그러지 않았나.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죠. 만약에 네, 사실이면이에요. 그랬겠죠. 뭐,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좀 해석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유승민 의원이 그 불출마하면서 신설 합당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공천권 지분 당직에 대한 요구를 일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큰 희생의 어떤 어마어마한 결심인 거죠.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제 본인과 함께 왔던 사람들, 본인도 희생하고 내려놓으면서 본인과 같이 왔던 지금 이제 거의 많게는 100명 가까이 있는 네. 사람들의 공천이다 뭐다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 희생을 같이 다 집단 희생을 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정신을 살리자라는 취지가 지금 저희 안에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있습니다. 유 대표가 그렇게 희생한 거 우리도 같이 동참하고 그 정신을 살려서 보수 통합의 효과를 더 높여보자. 예. 그래 만약에 이제 새로운 보수당의 제안대로 만약에 새로운 한국당이 된다면 그렇게 이제 통합 신설 합당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공천 문제 통합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국회의원은 뭐 의회에 진출해야지 대의의 어떤 전면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속된 말을 방송에서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인데 국회의원은 배지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통합 과정에서 공천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턱 해버리면은요. 나머지 지금 새로운 보수당의 의원분들이 총 8분 있잖아요. 이게 유승민 의원 빼면 7명이 이번에 출마를 하지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특히나 이제 총선 이번 주말 지나면은 총선 이제 50일 남는 걸로 계산이 되잖아요. 빠듯하잖아요. 예, 사실 저희로서는 상당한 희생이고, 예. 근데 저희가 희생해야 국민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다라는 확신이고, 예. 또 유 대표가 그렇게 자기가 먼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여기에 동의하고 모두 그 길로 가자라고 합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유승민 위원장이랑 나머지 의원분들이랑 똘똘 뭉쳐 있는 구도예요. 네, 그렇군요. 예, 또 이 새로운 당을 만들게 되면 지도부 구성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들의 이른바 뭐 친박 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평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사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하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공천을 받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 안 주려고 마지막까지 자객 보내시고 뭐 엄청 이른바 자객. 네. 이른바 자객. 예. 회방하셨던 분들인데 이제 예. 그분들은 대통령한테 이제 어쨌든 친박으로 그땐 친박 간별사까지 이제 예. 동원해서 정말 친박인지 아닌지를 엄청 이중 점검, 삼중 점검 해가지고 이제 공천 주신 분들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그래서 최고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자는 입장일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통합추진위원회 통추위에서 뭐 이 통추위 몫을 한 2-3명 추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네, 다릅니다. 예. 저희는 이제 공천 지분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공관위에 뭐 우리 사람을 넣어달라라고 지금 통준위가 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겠다. 우리는 지분 요구 안 한다. 공천위에 넣어달라는 얘기도 안 한다. 네. 현재 김영호 공관이 그대로 다 받겠다.
예. 그러니까 자기 어떻게 보면 죽고 사는 정치 생명이 달린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절 요구하지 않기로 발표 이미 다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도부 새로 꾸려지는 신당의 지도부에 대해서는 아니 당이 새로 가는데 그럼 새로 지도부를 꾸려야지 왜 옛날 집에 있던 사람들이 낡은 옷을 입고 새 출발을 한다는 게 이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산뜻해 보일까요? 사실 최고위원회라는 것이 공관위원이 있지만은 최고위원회라는 것이 공천 문제에 있어서 민감한 문제에서 최종 추인을 하거나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근데 이렇습니다. 공천에 제일 중요한 건 공관위원이에요. 그럼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공관위가 한 공천이 마음에 안 든다. 최고위가 우리 이거 부결시키겠다. 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경우에 공관위가 재의결을 해버립니다. 네. 공관위가 재의결 안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최고위가 막강하거나 최고위가 부담스러우면요 공관의 결정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죠. 여태까지는 대부분 공관위는 재의결을 했고요. 네.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 공관위는 재의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관위가 재의결을 해버리면 그냥 확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최고위의 반대가 아무 효과가 없죠. 그렇군요. 사실 이제 지도부 자체는 공천에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기구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본인들은 내가 최고위원으로 앉아 있으면 내 공천이 보장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고 이 지도부는 힘이 있는 기구라기보다는 상징성을 갖는 거죠. 새로운 네. 신당의 얼굴로. 네. 새로운 신당의 얼굴이 낡은 옷을 입고 앉아 있으면 이게 신당을 만드는 이 고생하고 희생한 것들이 반감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런가 하면은요 공관위원회는 지금 김영호 위원장이 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 구성을 유지하기로 이제 의견을 모았는데 저희는 유지하라예요. 근데 대신에 일각의 뭐 시민단체라도 일각에서는 일각은 그렇게 얘기하죠. 유지하게 되면은 새로운 보수당이 자유한국당에 흡수되는 꼴 인정하는 자인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는 분들이에요. 나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남도 그러려니 하시는 분들인데 네. 희생을 한 사람이 요구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예.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굴욕으로 얘기하시면 희생을 굴욕으로 등치시켜 부리는 분들이라면 뭐 무슨 말을 해도 다 굴욕으로 받으실 텐데 뭔 말을 할 수가 알겠습니다. 있겠습니까? 네, 유승민의 합당을 추진하면서 또 유일한 부탁이라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 보수당 당직자 고용승에 당부했는데요.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사무처 노조는 난색인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왜냐하면 선거를 하려면 사무처가 똘똘 뭉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 사무처가 이렇게 갈등 구도로 비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보면 예. 분명히 이제 신설합당을 유승민 대표가 제안을 했고 네. 황교안 대표는 받는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네. 국민 앞에. 신설합당이라는 것은 일종의 M&A 같은 겁니다. 네. 고용성계가 자동 보장되는 거죠. 근데 신설합당을 한다고 약속을 해놓으시고는 이제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네.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황 대표님의 뜻이라고 아직 밝혀진 바는 없고 일부 사무처 노조의 얘기이기 때문에 황 대표님은 본인이 국민 앞에 약속한 말을 실행하시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무처에서도 이제 그 일하는 분들이 이제 또 고용승계 부분 중요한 부분이라 질문드려봤고요. 오늘 정병국 의원이요. 정병국 의원은 이제 새로운 보수당을 대표해서 지금 통준위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언론 인터뷰에서 광화문 세력도 6대 원칙에 동의하면 열려 있다. 광화문 세력하고도 뭐 연대가 가능한 건가? 이른바 광화문 세력이라는 게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우파 중에서도 예. 극우라고 불리는 분들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별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 소위 가정한 거 있잖아요. 네. 6대 원칙에 동의하면 이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보입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위헌이다. 그러면 탄핵을 다시 이제 무효화 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3원칙을 확대한 게 6원칙이거든요. 3원칙의 넘버원 룰이 네. 탄핵의 강을 건너자예요. 네. 근데 아직도 탄핵에 갇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6원칙에 동의하시지를 않는 분들이잖아요. 네. 6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루어지지 않을 실현 가능성 제로인 전제를 가지고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해운 의원께서는 국회 국방위원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인데요. 그 여야가 2월 임시국회 합의했잖아요. 2월 17일인가요? 하고 네. 또 20 며칠에 또 본회의가 열리는데 네. 지금 현재 한반도 이슈에서는 어떻게 국회 정보위를 열어서 어떻게 좀 현안 청취 같은 거 들을 예정인가요? 아니면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 탈당을 하면서 네. 그 정보위원장은 제가 바른미래당이었을 때
받은 국회직이라 아, 예. 제가 바로 탈당하기 전날 사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퇴한 상태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회에서는 지금 어쨌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논의하고 예. 국민들 가장 관심이 많고 또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예, 조금 코로나, 연기가 예. 됐지만 시진핑이 오느냐 마느냐, 그다음에 북미 관계가 또 어떻게 되느냐, 네. 굉장히 관심사들이 많고 우리 명운이 걸려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네. 국회를 열고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제가 사전에 좀 최근에 정당의 변화 속에서 맞습니다. 지금 예. 현직 부분을 제가 좀 아유, 헛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 의원께도 양해를 구하고 우리 시청자분께도 제가 심심한 사죄의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